안녕하세요. 오늘 소아재활 강의를 맡게 된 조민정입니다. 먼저 소아재활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뇌성마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뇌성마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소아뇌전증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크게 재활 중에서 가장 많은 치료를 받는 뇌성마비를 먼저 예로 들었고, 그 다음에 재활 치료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재활이라 하면은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아주 다양한 넓은 범위의 질환들을 다 포함합니다. 보시면 뇌성마비도 있고 전반적 발달 지연, 뇌전증도 있고 자폐 같은 정신과 질환도 다 있습니다. 선천성 또는 후천성으로 사고로 인한 질환도 다 포함하게 되고요. 신체 기능 장애의 예방 및 장애의 정보를 최소화하는 데 재활의 목적이죠. 성인 재활과 소아 재활은 좀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소아재활은 뇌가 다친 부분이 있으면 그 옆으로 뇌의 기능이 이동한다라는 뇌 가소성이 조금 더 특화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정상 발달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올바르게 경험하게 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해서 정상 발달을 경험시켜보는 것, 그 다음에 성장과 발달을 계속하면서 그때그때 맞춰나가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뇌성마비의 정의에 먼저 말씀드릴 건데, 태아나 소아 때 뇌가 손상을 받아서 움직임이나 자세에 영향을 줘서 이로 인해서 활동 제한이 있는 겁니다. 동반되는 문제로는 감각, 수용, 인지, 소통, 행동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뇌전증 같은 문제, 근골격계 같은 문제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임상적 특징을 보시면 원시 반사가 지속된다는 점이고, 원래 아이 때 신생아 때 없어져야 되는 반사가 계속 남아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세가 이상하다는 게 특징인데, 보통 이 화내처럼 상지는 힘 줘서 굽힌 채로, 그 다음에 하지는 힘을 줘서 쭉 뻗은 채로 유지가 됩니다. 뇌성마비를 분류를 하자면 이 화내처럼 편마비, 편측마비라고 하죠. 자세히 보시면 깡총 한쪽은 불편하게 토끼 걸음처럼 뛰어가는 걸 보실 수 있고, 이 아이처럼 양측마비라고 하는데 양측 똑같이 하지 쪽에 침범을 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이렇게 상체는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하는데 반해 하지는 불편해합니다. 그 다음에 사지마비가 있고, 사지마비는 상지, 하지 다 뻣뻣하게 강직이 있는 채로 유지가 됩니다. 이 세 가지 형태가 가장 흔한 뇌성마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능적으로 분류를 하자면 1단계는 제한 없이 걷는 게 가능하고, 2단계는 뛰는 것까지는 불가능하지만 약간 계단 같은 데는 잡고 올라가는 데가 있거나 아니면 걷는 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3단계는 자기가 스스로 휠체어를 조정하거나 아니면은 걷기 보조기구가 있으면 잘 걸을 수 있고요. 4단계는 남의 도움이 있으면 보행기를 가지고 걷는 정도, 또 아니면 뭔가 파워풀한 전동차가 있으면 걷는 게 가능합니다. 5단계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수송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뇌전증이 4분의 1 정도 동반되게 되고요. 그 외에도 아픈 통증, 그 다음에 지적 능력 저하가 반절, 못 걷는 환자가 3분의 1, 고관절 탈구가 3분의 1 정도에서 발생하게 되고, 행동 문제나 수면 문제, 이런 문제도 같이 병행이 됩니다. 조기 발견과 조기 중재가 중요한 이유인데,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 가소성이 특별하게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보통 눈이나 언어 습득, 그 다음에 전피질 척수로 운동 기능을 보시면 처음 몇 개월 또는 몇 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크리티컬한 시기에 빨리 치료가 되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저희 환자들은 대부분 만 19개월, 만으로 1살과 2살 사이에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조기 중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어서 장애가 남거나 아니면 장애의 컴플리케이션이 남을 수 있어서 이거를 예방하려면 빨리 발견을 해야 됩니다. 재활치료하면 너무 종류가 많은데 이따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리치료, 작업치료, 감각, 통합치료, 그 다음에 인지치료, 언어치료, 음악미술치료가 있고, 강직치료 및 다른 동반되는 치료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물리치료는 여러 가지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세 교정 및 운동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속 뭔가 해줄 텐데 아이들이 정상 운동 발달에 가까워지도록 많은 물리치료사들이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아이의 기능이 만약에 뻗친다, 이 정도라면은 먼저 반대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접어주는 듯한 훈련을 하게 돼서 근육의 긴장도나 강직 정도를 먼저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한다라는 개념 정도를 조금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정도가 가능해지면 조금씩 팔로 지탱하는 거, 그 다음에 고개를 위로 들어 올리는 거, 이렇게 진행을 하며 잘하게 되면 이제 몸무게 싣는 것도 시행하게 됩니다. 저희 병원 치료 아이인데 보시면 아이가 고개를 계속 떨어뜨려요. 유지 시간이 몇 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고개 드는 훈련을 시키고 팔로 몸무게를 지탱하는 연습도 같이 시킵니다. 이 동영상 보시면은 같은 아이인데 자기의 팔을 가운데 있는 물체로 가져오는 훈련부터 하게 됩니다. 오른팔도 했고요. 왼팔도 멀리에서 가져와서 잡을 수 있게끔 이런 대근 운동을 하게 되고, 이 동영상은 아이가 가만히 앉는 것을 연습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처음엔 당연히 등에 근육이 없기 때문에 앞에 봉을 손으로 잡고 무게중심을 지탱한 채 약간의 도움을 주면서 등 근육, 허리 힘을 키우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치료는 부분 체중 지지 트레드밀 훈련이라는 건데 아이들이 걷지는 못하지만 서서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체중을 약간씩 슬링에 걸어서 분산을 시켜줘서 가볍게 해가지고 걷는 훈련을 트레드밀 훈련을 합니다. 아이가 걷는 정도에 따라 속도도 달라질 수 있고 걷는 방법을 알려주는 훈련인데, 이런 훈련들이 중요한 이유가 아이가 계속 누워있거나 서지 않게 되면은 고관절 탈구가 나중에 오게 되고 골다공증도 많이 걸리게 돼서 몸무게를 고관절에 실어주는 훈련도 굉장히 중요한 치료입니다. 작업치료란 손이죠. 손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하나한테 상징의 사용 능력을 호전시켜서 뭔가 일상생활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치료입니다. 이 치료는 편마비 환아들한테 유용한 치료이고 보통 한 3주 정도 잘 쓰는 손은 이렇게 캐스트를 해놓습니다. 그럼 깁스를 해놓은 손은 못 쓰니까 아이들이 반대 손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운동을 유도하는 치료입니다. 이 영상은 저희 병원 영상들이고 아이가 가운데로 손을 가져가는 대근육 훈련과 함께 올바른 방향과 범위로 가운데 정중선 방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경험을 제공해 줍니다. 잘 하다 보면은 이제 가운데로 와서 조금씩 손을 가운데로 옮기는 것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여의치 않을 때 항상 도움을 줘서 흥미 있는 물질을 유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물건을 잡았다, 폈다 하는 거죠. 아이들이 손이 상체에 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주먹을 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스스로 손을 펴보고 다시 짚고 이 집은 거를 정중선 하에서 물건을 놓는 것까지 연습을 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부족한 능력에 대해서 하나하나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이거는 보시면은 자발적인 이제 손 쓰는 것뿐만 아니고 이 손과 저 손이 양손이 다른 경험을 할 수 있게 제공을 해주는 건데, 보시면 한 손은 붙잡게 하고 한 손은 잡아 뜯게 하고 서로 다른 경험을 겪게 함으로써 손을 분리해서 사용해보게 합니다. 이렇게 작은 구멍에 동전을 넣는 미세운동 조절 치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색깔별로, 컬러별로 분류하는 이런 끼우는 치료, 그 다음에 이것도 보시면은 양손을 다르게 쓰는 바이레터럴한 액티비티를 촉진시키는 치료들이 있죠. 한 손은 붙잡고 한 손은 끼우고 이런 식으로 작업치료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선 긋는 훈련, 그 다음에 가위 자르는 훈련, 한 손은 붙잡고 한 손은 자르게, 이런 식의 도구를 사용해서 바이레터럴한 활동을 촉진시킵니다.
전자나 인지 재활 치료는 아동 개개인의 인지 수준에 맞춰서 인지 재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색깔을 맞춘다거나 좀 더 많은 데에서 찾아보는 거. 이렇게 수준에 맞춰서 진도가 나가게 되고 아이의 주의력과 집중력, 기억력, 사고력, 반응 능력, 시지각 능력까지 많은 훈련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좀 더 잘하게 되면은 순서 규칙 맞추기. 초록색, 파란색, 초록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규칙 맞추기. 숫자 순서대로 하고 각각의 개수와 크기 인지 이런 식으로 재활 치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각 통합 치료는 신체 내부와 외부 활동으로부터 들어온 감각 정보들을 통합해서 잘 조직화하도록 유도하는 치료인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치료를 유도하고 막 흔들리는 감각 이런 것을 유도해서 소근육과 대근육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언어 치료는 언어 발달 지연이 가장 많죠. 그 다음에 발음, 말 더듬, 읽기 쓰기의 어려움, 상호작용이 어려운 경우 언어 치료를 진행하게 되고요. 음악 미술 치료 같은 경우는 환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치료예요. 보시면은 아이들이 처음에 오면은 몇 개월 동안은 울기만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적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초반에는 힘들게 치료 안 하고 이렇게 만져주는 감각만 느끼게 해주거나 스누르젤렌 치료라고 해서 빛치료, 시각적 주의력을 향상시키는 치료가 있고요. 또 이런 미술 치료와 음악 치료를 통해서 이 재활 치료의 모티베이션을 증진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음악 치료를 하다 보면 서로 주고받고 박자도 맞추게 되고 상호작용도 촉진되고 뭔가 따라하다 보면 언어 치료도 또 약간 부가적인 효과가 있고요. 정서적 안정과 이런 걸 통해서 전인적인 발달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강직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저희 환아들이 먹고 있는 약들 많죠. 바클로팜, 디아제팜 이런 약 말고도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라고 패드를 붙이는 치료들도 있고요. 뇌전증 환아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툴리늄 톡신, 보톡스죠. 보톡스 치료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보톡스를 맞기 전에는 환아가 발을 내리질 못해요. 여기가 경직이 되어서 이 각도가 뻗은 각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보톡스 치료를 한 다음에는 발목이 굽혀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보톡스 전에는 잘 걸어가시는 것을 보면은 발바닥이 땅에 닿지 않아요. 발끝으로 까치발로 걷습니다. 그렇지만 보톡스 치료 후에는 발바닥이 땅에 닿기 시작하죠. 이렇게 강직의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보톡스 치료 전에는 발바닥이 땅에 닿으려면 몸이 앞으로 무너집니다. 경사가 많이 이상하죠. 보톡스 치료를 하고 나면은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각도가 자유롭기 때문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서 있는 자세도 예뻐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손이나 발에 강직이 너무 생겨서 각도 잃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캐스트를 많이 하게 되고요. 걷는데 도움이 되는 보행 기구들, 그 다음에 이렇게 전동 휠체어까지 여러 종류의 기구들이 아이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고관절 탈구에 대해서 얼핏 말씀드렸는데 애들이 생각보다 사지마비에서는 35에서 50%까지 됩니다. 만으로 7년 8개월까지는 계속 경과 관찰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5단계 사지마비 환자에서는 90%가 고관절이 빠지기 때문에 계속 관찰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아까 몸무게를 실어줘서 고관절 발달을 시키는 아까 부분 트레드밀 체중도 좋고 아이가 아예 못 걷는다, 못 선다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묶어놓고 체중을 실어서 세우는 훈련을 하는 것만으로도 고관절에 효과가 있습니다. 옛날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도 마지막에 이런 치료를 해서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정 안 되면은 이렇게 나중에는 수술을 해서 이 고관절 사이에 빠져 있어야 되는 뼈를 밑으로 내려서 탈구를 교정하게 됩니다. 척추측만증도 많아요. 이렇게 힘들게 보행기나 휠체어에 앉아있다 보면 많이 생기는데 너무 각도가 커지면 수술을 하게 되겠지만 그 전에는 교정기로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호흡 관리도 필요하겠죠. 가래가 많은 친구들은 석션이나 기침 보조기, 흉곽 진동기를 해주시고 집에서도 따로 흉곽 이렇게 스트레칭 운동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연화장애는
4단계, 5단계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은데 무증상 흡인이 더 많다고 합니다. 보통 재활의학과에서 하는 치료는 구강을 자극을 주고 너무 감각이 과민한 경우에는 탈감작을 시키고 뼈 운동과 삼킨 근육 운동을 시켜주고 여러 가지 적절한 자세를 통해서 자세를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증상 흡인이 위험하기 때문에 경관시기를 하거나 아니면 위로술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소아재활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각각은 아이들이 가진 정도에 따라 치료가 다 달라서 이 모든 치료를 할 이유는 없지만 우리 아이가 필요한지 진료를 정확히 받아서 저희 아이한테 필요한 치료가 조기에 빨리 진행되면 좋겠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